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의 자기 성장과 개발을 도와드리는 선아원장쌤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책은요, 요즘 실태를 조금 국정농단에 비교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골랐는데요. 국민이 묻는다. 국민이 묻는다라는 책입니다. 잃어버린 대한민국의 골든타임, 광장에서 피어난 시민권력이라고 해서 요즘에 광장에서 피어난 시민권력과 그다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느 논평에서 제가 기사를 봤는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때 최순실 국정농단과 지금 조국 사태와는 비슷한 맥락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 책을 골랐고, 그때의 2016년도에 직접 우리가 경험했고, 그렇지만 또 지나고 보니까 또 잊혀진 것 같아서 이게 월명 스님께서 그 책을 지으셨고요. 그 다음에 도서출판 희망꽃에서 나온 책입니다. 2017년 나온 책이니까 바로 그 국정농단이 있고 난 그 다음 해, 이듬해에 봄에 나왔던 책입니다. 그 스님은 대선 6개월 전에, 미국 대선 6개월 전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과 도중 하차도 예언했고요. 탄핵 날짜와 현재 8대0 만장일치 인용 예언에 놀라운 시대 진단력이 있다고 합니다. 다수의 정치인과 기자가 전국 해법의 의견을 구하는 월명 스님의 통찰과 전망이라는 책이네요. 자, 이 책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월명 스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월명 스님은 남산 기슭에 자리한 월명사의 주지 스님이다. 둥근 달처럼 온화한 미소로 현대인들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스님은 그동안 깨달은 진리를 통해 행복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다. 라고 합니다. 또 국민이 행복해지려면 나라가 바로 서야 한다고 믿으며 쓴소리, 된소리를 아끼지 않을 뿐더러 당신만의 방법으로 민족의 슬픔을 보듬고 있다. 2016년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을 보며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한 흔적들이 한 권의 책이 되었다. 국민이 묻는다. 국가란 무엇인가? 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과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우리 통일에 대한 담론 등이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이는 스님이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이자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모습이다라고 하네요. 자, 이 책의 앞에 들어가기 전에 책을 내며라는 에필로그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겨울 많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갔다. 선출직 공무원도 아닌 일개 자연인의 비선 조직을 만든 뒤 국정을 농단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네요. 청와대 비서실장, 경제수석, 문체부 장관 등등 관련자들이 줄줄이 구속되었고 급기야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말았다. 기적과도 같은 이 일을 오로지 국민의힘으로 이루어낸 것이다. 그에 따라 이게 나라냐든 외침은 이게 나라다로 바뀌었고 세계인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박수를 보냈다. 살아있는 권력을 심판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이처럼 자랑스러웠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다 라고 하네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나는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할 시기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따라서 정치, 경제, 사회, 외교, 통일, 청년 실업, 노인 문제로 각각의 챕터를 나눈 뒤 우리 사회에 산적해 있는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해결 방법을 제안한다라고 하네요. 첫째, 올바른 정치 환경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은 잘못 꿰어진 단추를 바로 잡는 것이다. 친일파가 행방과 동시에 민주화 열사로 옷을 갈아입고 기득권으로 자리매김한 뒤 끊임없이 역사를 왜곡해왔다면 이제는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나아가 독립운동가나 후손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글로벌 대한민국을 지향하면서 해묵은 지역 감정을 갈등하는 현 상황도 바로잡아야 한다. 국민의 행복은 뒷전으로 한 이념 논리에 더 이상 휘말려서도 안 되는 것이다. 정치가 제 아무리 부패할지라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주며
주권자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그래야 성숙한 민주주의가 싹틀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이 안에 대한민국 국민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사실이 입증된다. 국민 모두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는 뜻이다. 라고 합니다. 둘째, 우리 경제의 최대 과제는 양극화 해소라고 합니다. 가난이 대물림 되지 않는 세상, 청년들이 꿈과 미래를 포기하지 않는 세상, 사람이 곧 희망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이는 사회적 대타협 안에서 이루어진다. 부자가 자신의 것을 나누고 대기업의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반목과 대립도 멈춰야 한다.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사람, 노인과 청년,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나아가 공감해야 한다. 라고 합니다.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서로를 혐오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들 때 비로소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넷째, 외교정책에 있어서는 언제나 국익이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과 중국 사이에 낀 넛크래커 신세가 되지 않는다. 미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많아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대등한 관계에서 한미동맹을 굳건히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우리는 통일한국을 꿈꿔야 한다. 100년 대계를 내다보며 전략적으로 통일의 기틀을 마련해 나간다면 후세에게 통일한국을 물려줄 수 있다. 그 밖에도 청년 실업과 노인 문제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합니다. 청년은 자유롭게 꿈꾸고 도전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들도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즐겨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꿈꾸는 대한민국이자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대한민국이라 믿는다 합니다. 울명 스님이 앞에 그 책을 펴내면서 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잘못 깨어진 단추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원치 않았던 전쟁에서 파생된 이념 논쟁, 색깔론 그리고 편가르기를 청산해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된 것이다. 라고 합니다. 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애타게 찾아 헤맨 희망이라고 믿는다. 라고 합니다. 자, 2016년에 국정농단을 하면서 월명 스님이 직접 보면서 느꼈던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오랜 고민 끝에 나는 잿더미 속에서도 숨이 끊어지지 않는 가녀린 숨을 내쉬고 있는 들풀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슬픔과 맞서는 방법은 희망을 찾아내는 것밖에 없기 때문이다. 나는 슬픔을 추스르고 분노를 억누르며 어딘가에게 숨겨져 있을 희망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머지않아 희망을 찾았다라고 하네요. 희망은 바로 우리들 자신이었다. 무너진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국민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거리로 나왔다. 대한민국이 5천만 국민의 나라임을 재확인한 가슴 뜨거운 시간이었다. 라고 합니다. 동시에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한민국을 잿더미로 만든 불씨가 어디부터 날아온 것인가 찾기 시작했다. 거대한 불씨가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 리 없으니 보고자 하면 보일 것이다. 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이를 위해 내가 살아온 시간, 대한민국이 걸어온 발자취를 천천히 거슬러 올라갔다. 필시 그 끝에서 불씨가 날아온 근원지를 찾아낼 수 있으리라. 한 걸음 한 걸음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다 보니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사실 나는 불씨가 어디에서 날아왔는지 알고 있었다.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 대다수가 알고 있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처럼 굴곡진 역사를 가진 나라가 또 있을까 싶을 만큼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잔혹하기 그지없는 일제강점기를 견뎌서 왔고 형제에게 총부리를 겨누어야 하는 비극적인 한국전쟁까지 겪었다. 설상가상으로 군부 독재까지 겪어야 했고 이를 모르는 이가 어디 있겠는가. 이처럼 굴곡진 시간을 살아왔으니 사연도 많고 아픔도 많을 수밖에요. 친일, 공산당, 독재의 잔재들이 여전히 대한민국 역사 속에 남아있으니 진정한 회합이 어렵다. 누군가는 진실을 말하려 하고 또 누군가는 이를 은폐하려 하고 한다. 소모적인 이념 논쟁이 소용돌이해서 국민들이 특정 정치인의 도구로 전락하기도 한다. 일제강점기의 상처는 소녀상으로, 한국전쟁의 상처는 실향민과 세트민으로, 군부 독재의 상처는 국정농단으로 이름만 바꿨을 뿐 우리 옆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슬픈 역사를 살아왔고 그 슬픔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종종 잊어버린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은 평화롭고 윤택하기 때문이다. 껄끄럽고 불편한 것을 목도하는 것보다는 외면하는 게 훨씬 심리적으로 편안할 때도 많다. 즉 우리의 외면 또는 방관이 작금의 사태를 만든 단초가 되었던 것이다. 그로 인해 불씨가 살아났을 때에도 불씨가 바람을 타고 번지기 시작했을 때도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다. 바꿔 말하자면 작금의 상황 역시 필연적으로 겪어야 할 운명이었는지도 모른다. 한번 잘못 끼워진 단추가 어느 순간 저절로 바로잡힐 리 없지 않겠는가. 옷 매무새가 단정하길 원한다면 잘못 끼워진 단추를 풀고 제대로 다시 끼워야 한다. 첫째,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슬픔을 치유하는 관점에서 해결을 찾아야 하고, 둘째, 남북의 대치 상황은 유효하지만 우리가 원했던 전쟁이 아닌 만큼 전쟁이라는 이름의 족쇄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평화협정을 맺는다면 금상첨화겠지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전쟁의 잔재와도 같은 이념 논쟁에서 벗어나자는 것이다. 솔직히 해방의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에 신탁 통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리라는 누가 예상했겠는가. 국력이 약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면 이제는 스스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인간다워야 하고 즐거워야 한다. 돈과 권력을 쫓으며 이 사회를 혼탁하게 만드는데 일조한다면 올바른 성공도 풍요롭고 즐거운 삶도 보장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사소한 일일지라도 나의 말과 행동이 사회를 이로운 방향으로 변화시켜야 하고 거리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일, 물과 전기를 아껴 쓰는 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인간답게 그리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자신이 잿더미로 변해버린 듯 허망하게 그지없는 지금의 사회를 바로잡을 수 있는 희망인 것이다. 아울러 무조건 성공만 하면 된다는 천박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돈보다 출세와 권력보다 훨씬 귀한 가치가 있음을 이제는 알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매 순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간다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밝게 비춰줄 희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네요. 굉장히 희망적이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국정농단을 바라보면서 월명스님은 이렇게 깊은 어떻게 보면 애국적인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조국 사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 국민이 끌어내린 거죠. 국민이 그런 어떤 비양심적이고 그리고 비인간적이고 그리고 공정과 정의가 무너진 그런 사회에서는 도저히 여기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어떤 불공정의 사회를 깨부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국민 앞에 권력을 휘두른다든지 국민 앞에 군림하려고 하면 절대 거기에 있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굉장히 몇 년, 2, 3년 전이지만 굉장히 큰 울림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또 다른 어떤 국민이 묻는다. 또 다른 국민이 묻는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책은 2부로 제가 나누어서 다시 2부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이 묻는다 책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